뉴라이트 사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산업위는 결국 부적격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의 화살, 다시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3시까지 사퇴를 해라. 박성진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오후 3시까지 시한을 주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3시를 넘겼죠? 글쎄요, 이거를 뭐 건부의 핵심에서라는 대로 제가 알 수 있는 위치는 당연히 아니지만 네. 청와대와 박성진 후보자까지 아직 내부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하. 그러니까 물론 뭐 대부분에 대해 자진 사퇴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뭐 교감은 없었다. 뭐 후보자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퇴하는 이것을 임명권자는 청와대 측과 조율하지 않고 알아서 그냥 탁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이유종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이번에 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연이은 인사 문제 논란으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와대에서는요,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참모들을 질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가 또 이에 해명을 했습니다. 질책이 아니고 당부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까? 질책이 아니고 그냥 당부였다? 네,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왔던 게 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뭐 인사를 해달라.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게 강한 질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했다면서 기자들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부분의 마무리 부분에서 대통령은 그 인사청문회는 그 시스템화돼서 지금 어떻게 하긴 어렵지만 이런 인사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했다는 정도. 그 질책과 뭐 그 마지막이라는 각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 인사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연이은 인사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청와대는 이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몇 차례 좀 보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인사추천위원회 이제 움직이는 구조를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인사수석, 민정수석, 또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 또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이제 참석해서 결국 인사추천은 이제 조현옥 수석이 하고 그것에 대한 검증은 조국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검증을 하고 저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압축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추천을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얘기 들으면 3번이나 검증을 하는 건데 3번이나 검증을 하는데도 이런 인사 문제 지적당하는 사람들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민정수석, 인사 담당하는 인사수석하고 사정 검증장관 책임지는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당직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좀 지난 얘기예요. 6월 17일 얘기니까요. 밖에서는 할 말 다 하는 교수를 줄지 몰라도 청와대에서 예스맨이라는 소문이니까요. 이상하다. 현실 정치 역량한테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6월 달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 정치 역량에 대해서 회의적이나 저 얘기가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 맞는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런데 임명할 때 저거 몰랐나요? 조국 민정수석 임명할 때 저 얘기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랬죠. 정치 경험도 없고 검찰 경험도 없고 학교에서 연구하는 학자 출신인데 민정수석이라는 이 거대한 업무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던 일과 지금 해야 할 일과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지적이 됐던 건데 6월 17일 날 민주당 고위관계자부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한 3달 지난 다음에 더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과연 이 남골 청와대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난 8월 10일에 인사추천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바로 다음 날이죠. 박기영 이 낙마를 계기로 인사추천위를 강화하겠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도
아직도 강화되거나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검증이 좀 필요한데, 제가 전임 정부에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검증을 하던 이제 그런 사람을 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에서 이것도 결국 이제 거기서 한두 명이거든요. 네. 실무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그 후보자를 검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무적으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파견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러한 검증 업무를 과거에 다뤄본 적이 있느냐, 네.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야무나 갔다가 예를 들면 전혀 근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딱 보내고 취재해오라,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실무자를 데려올 때 우리가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만약에 민정수석실에 데려왔다면 네. 이 사람이 검증하는 데는 아하. 검증의 기술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한 이건 제 추측인데 어떤 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역량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실에서 좀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최우열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